제가 한 4년, 3년 전쯤에 이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랑 지금 전혀 다른 톤의 매너로 얘기해 주시는 건데. 네. 근데 교수님 죄송하지만 아까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네.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이런 네. 문제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 프라이버시에 또 문제가 있어요. 금융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요. 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탈중앙화뿐만 아니라 투명성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 스캐너나 아니면 블록 익스플로러를 보면 네. 모든 거래, 트랜잭션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도 사실 그 거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예.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네. 근데 이제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교수님이 매달 생활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세요. 그러면 뭐 구매하고 누구한테 뭐 용돈도 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임차료를 내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래가 다 노출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기업이 네. 모든 거래가 다 노출돼요.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예. 갑자기 3천억 불을 해외에 송금했네? 예. 이건 무슨 거래일까? 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예. 지갑에 누구 지갑인지 태그가 돼 있으면 바로 누구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업에 자칫 잘못하면 전략 전술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기업의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한다? 아. 그럼 최고 연봉자부터 최저 연봉자까지 그렇네요. 얼마나 나가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대규모 금융채택에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트인 프라이버시라고 영어로 얘기하지만 네. 금융에서도 사실 프라이버시가 네.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럼요.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네. 기술이 있어야 대규모 금융채택에 적합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넷이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인프라가 있는데 이런 인프라에서는 네. 특정 주체가 송금을 하면 네. 그 송금이 도착하는 곳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근데 저희만의 기술이 아니라 예.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ERC564라는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술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네. 그런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마치 블록체인의 믹서 같이 네. 북한 해커들이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돌리는 네. 이런 것처럼 작동하면 안 되잖아요. 예. 금융 프라이버시에 항상 따라오는 문제는 뭐냐면 예. 감사 가능성입니다. 예. 이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갔는지. 모두가 알 필요는 없지만 예.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감사인이거나 회사에 아니면 금융당국이 됐거나 예. 수사당국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서 그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감사 가능성과 프라이버시를 양립시킬 수 있는 기술이 꼭 필요하고 그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온체인 금융 인프라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아까 파이널리티, 가스비, 그다음에 이런 금융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저희가 이제 구현하고 있는 깨알 홍보를 좀 해보자면 예. 스테이블넷이라는 저희 인프라에 이런 기능들이 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난 계정을 동결하거나 뭐 회수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기존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금융 인프라에서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스테이블넷에는 뭐 계좌를 동결한다거나 네. 아니면 회수를 요구하는데 네. 응하지 않으면 네. 회수할 수 있는 물론 거버넌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누가 특정 임의로 막 할 수는 없는데 네. 이런 기능들을 구현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트레이드파이 그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조금 더 아까 말씀 주셨다가 잠깐 끊긴 소버린 블록체인이 이해가 더 되는 게 이미 위메이드에서 구축하신 스테이블넷 이것도 금융의 가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 중에 하나인 프라이버시. 그렇지만 이 프라이버시가 어느 순간 문제가 됐을 때 관련 당국이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국적 형태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그게 불가능한데 바로 이 소버린 형태의 블록체인인 스테이블넷은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공공성과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모두 믹스한 대표적인 그 상황을 구현해 보신 거네요.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지금 스테이블넷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구현을 해본 겁니까? 실증까지 다 해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테스트넷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메인넷은 원래 저희가 빠르면 올해 1, 4분기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이제 메인넷은 사실 정부의 규제 방향이 명확히 되어야 그에 맞춰서 대응할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메인넷은 출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정부 입법이 확정되고 네. 방향성이 완전히 정립이 되면 그에 맞춰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고 방향성을 다듬어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테스트넷 단계에서 여러 가지 네.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위메이드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블록체인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피처들, 서비스들, 블록체인과 금융에 필요한 네. 이런 것들을 추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때문에 익스체인지가 꼭 필요해요. 네. 자산이 교환되는 익스체인지, 예. 뭐 기존에는 덱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익스체인지 기능도 저희가 추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주식이 토큰화돼서 올라오건 아니면 부동산이 토큰화돼서 올라오건 해도 네.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 가격을 네.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블록체인은 가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연결해 주는 것이 오라클인데 네. 뭐 이를테면 이런 오라클을 준비하든지 이런 네. 좀 더 기술적으로 완결성 있고 쉽게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입법 방향이 완전히 정비되면 메인넷을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네. 지금 가장 선두주자로 하고 계신 거니까, 네. 스테이블넷을 예를 들어 하면, 네.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 주셨던 많은 내용들이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넷이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키려면, 네.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고, 그래, 이거 이용하면 좋겠다를 허용해주는 거버넌스들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네. 외국 입장에선 이건 또 다른 뭐 미국이 아니지만 또 다른 한국에게 힘 실어주는 꼴 아니냐, 한국계 네, 네, 생태계 네.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걸 네. 어떻게 극복할지가 하나 궁금합니다. 최초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네. 스테이블넷은 사실 이제 당장 글로벌의 많은 정부들이 채택할 수 있는 인프라라기보다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한 네. 인프라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나 결국은 네. 아까 K-파이낸스 말씀드렸지만 예. 이 인프라가 자리를 잡으면 상당한 채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산업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항상 규제가 없는 굉장히 그레이한 영역에서 시작이 돼요. 네. 그리고 항상 규제랑 충돌을 하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제일 앞서서 규제를 철폐해 나가고 있어서 예. 굉장히 빠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대부분의 정부들은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이죠. 예. 한국 금융당국을 네. 비롯해서 이를테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 네. 이게 사실 대만에서 제일 먼저 퇴출이 됐고 예. 그다음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예. 반면에 미국은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CFTC에서 최근에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예. 굉장히 다른데 한국 당국의 라이센스를 받고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이나 표준은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준다고 봐요, 저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 중에 하나도 한국에 이를테면 금융위 금감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받았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마스라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 같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줍니다.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큰 이미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여기에 산업자본의 용도가 결합이 돼서 사용이 결합돼서 굉장히 큰 시장과 사용처를 만들면 예. 이거는 사실 각국 정부가 인정하거나 하지 않건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팽창해 나갈 수밖에 없는 예. 구조를 갖게 되고요. 네. 하다못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해외 노동자분들이 예. 해외 송금을 할 때도 지금은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데 그렇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밖에 네.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꿈꾸는 네. 공공이 운영하는 브릿지를 통해서 네. 다양한 해외 체인들과 연결이 되고 예.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시장이 커질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네. 확인해 주십시오. 스테이블넷이 일단 1차적으로 한국형에 적합한 형태로 파인 튜닝 돼서 런칭이 되고 네. 활성화가 되면 네. 그 스테이블넷 안의 생태계에 아시아권의 다른 국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스테이블넷이 어나더 버전으로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베트남의 규제 당국의 어떤 뭐 규제에 맞게끔
그러면 거기도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겠죠. 브릿지로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형태를 그리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게 비전이긴 합니다. 뭐 지금 제가 그걸 너무 섣불리 말씀드리면 그래도요. 예. 또 사기꾼 아니 왜냐면 사람들 오해하시니까 야 그러면 우리 스테이블렛에 태국 애들도 오고 베트남 다 그렇지 들어오면 그건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니까. 각국마다 이제 다 규제 특성이 있을 그렇죠. 거니까 예. 그건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이 아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공을 들이고 있는 파트너십이 네. GAKS라고 GAX라는 이제 파트너십이 있어요. 예. 글로벌 얼라이언스 포 KRW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체인링크, 그다음에 체인얼리시스, 뭐 센트비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서틱 이런 회사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다 센트비는 사실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스타트업이긴 그 핀테크이긴 하지만 예. 다른 세 회사들은 이제 글로벌에서 각자 분야에서 가장 최고봉에 있는 네. 가장 높은 입지를 갖고 있는 미국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런 회사들이랑 파트너십을 해서 네.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예. 너무 한국적인 색채를 가지고 한국적인 특성에 매몰되지 않고 네. 추후에 네. 좀 더 보편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만들기 위해서 네. 컴플라이언스는 체인얼리시스랑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보안이나 오딕 같은 경우는 서틱이랑 네. 저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구축을 하고 예. 익스플로러도 이제 서틱이 만들어줬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릿지나 네. 아니면 오라클 같은 경우도 공공이 역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체인링크죠. 네. 이런 좀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술을 좀 도입해서 네. 너무나 이게 갈라파고스화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좀 믹스해서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객스라는 파트너십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계속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네. 이제 두 가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 까먹었던 게 지금 말씀 주신 네. 것 때문에 다시 생각났는데 네, 네.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지금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들하고의 어떤 그 보편성을 좀 추구하는 네. 이걸 해놓으면 네. 처음 화두 던지셨던 네. 이게 무슨 소벌이냐? 네. 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고요. 네.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진짜 보편성을 가지고 각각의 생태계들이 만들어서 브릿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면 딱 봐도 야, 이거 또 어나더 형태의 스위프트망이네? 디지털 형태의?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네. 미국이 이게 성장하도록 가만히 놔두겠느냐. 네. 미국이 엄청난 이제 규제와 제재를 받을 텐데. 예.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엄청난 규제와 제재를 받을 정도가 되면 일단 성공한 거다. 그렇네요. 대성공이다. 그렇네요. 네, 그때는 그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서틱이나 체인링크, 체인얼리시스 같은 저희 파트너십은 네. 사실은 저희 체인의 거버넌스와는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기술 기여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메이드도 네. 단독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롤은 저희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기술 기여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또 저의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스테이블넷에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에 거버넌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 네. 거버넌스는 4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다 설명드리면 지루하실 테니까 네. 결국 누구 한 명의 마음대로 할 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해서 운영되는 네.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것들이 네. 기존 블록체인 산업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면 블록체인 왜 써? 네. 그리고 그거는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너무 먼데 네.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스테이블넷 메인넷의 거버넌스를 4단계로 분리해서 예. 각각 거버넌스가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거버넌스가 합의에 의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한국 규제당국의 모든 규제를 만족시키겠다. 네. 우리가 예. 이런 목표를 갖고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우리 기술 기여자들 그리고 위메이드 포함해서 기술적인 요소를 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 고립되고 우리만의 독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패권을 잡겠다. 뿔을 빨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블렛은 네. 오픈 소스로 공개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하시면 쓰시라. 정말로 저희는 기술 기여자가 되고 싶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오픈 소스로 공개해놨고요. 네. 원하시는 기업이 있으면 가져다 쓰셔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향점은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이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먼 미래, 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맨날 자동차를 판매할 때쯤 보면 세일즈하는 사람들에게 할인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걸 돈으로 송금해 주는 게 아니라 현대차 뭐 예를 들어서요. 네. 스테이블 코인, 뭐 원화 기반에 이걸로 나눠주면 그리고 나서 이걸 300만 원이든 400만 원 받았을 때 이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차 소모품 교체할 때 이걸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율주행 됐을 때 전장에서 뭔가 인포테인먼트를 이용할 때 이 코인들을 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취업을 했을 때 아빠, 엄마 나도 또 자동차를 사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야 엄마 현대차 코인 얼마 남았고 아빠도 얼마 남았대더라. 너한테 쏴줄 테니 너도 현대차 또 사. 그러면 500만 할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현대차 입장에선 추가적인 또 그 구매를 유도하는 거니까 또 해볼 만한 비즈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 현대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망이 아닌 별도의 어떤 온체인 기반에 뭔가가 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회사들도 그냥 스테이블렛의 이 기술 기반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자신들이 꿈꾸는 걸 구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개해놓은 기술이기 때문에 쓰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서 잘 쓰시려면 저희랑 협업하시는 게 이제 편하시겠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저희가 독점하거나 저희만의 폐쇄된 기술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게임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게임에 몰입했다가 캐릭터 정말 잘 만들어 놓고 나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게임 딱 들어가면 이것도 캐릭터 키우느냐고 하세가 걸리는데 다 키워놓은 거 누가 다 팔고 필요한 아이템 그걸로 사면 저는 그게 만족이거든요. 근데 그걸 위메이드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뭐 법적인 판단도 안 났고 한때 사회적으로 좀 약간 이슈도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야 대박 생각해내셨네 했는데 이번에도 제 입장에선 너무나도 그동안 발목 잡았던 부분도 좀 해결이 되면서 정책 당국하고도 얘기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위메이드는 너무 큰 그림을 그리다가 뭐가 가끔 안 돼서 그 코인 시장을 아끼는 저 같은 사람들은 걱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 어마어마한 쟁쟁한 사람들, 한국은행, 뭐 브릿지 담당할 수도 있고요. 또 금융 당국들, 또 쟁쟁한 해외 또 관련 거버넌스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일단은 뭐 저희가 단독으로 다 설득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겠죠. 하지만 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대중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협업이 필요하면 또 기업들이랑도 협업을 하고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점이 저도 굉장히 뼈 아픕니다. 뼈 아프고 한 게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고 지금은 이제 존속법인이 네이버죠. 옛날 NHN이었는데 그 회사 때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게임에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저희 비전과 꿈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를테면 저희가 선도주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블록체인 산업이 그렇듯이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에서 너무 앞서 나가고 너무 많은 노이즈를 생산해내면 그 역풍이 너무 크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동력이 꺾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죠. 그래서 뭐 보고 있으면 답답하신 분들도 일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산의 네트워크고 게임이 대표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생성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자산이 이전되고 거래되고 보존되고 그럴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위믹스 플레이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예. 또 하반기가 되면 아마 또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거고 네. 그 비전은 글로벌을 타겟으로 해서 네. 스테이블렛은 이제 워낙 국내를 타겟으로 하지만 글로벌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펼쳐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렛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힘으로는 뭐 저희 힘이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좀 교수님도 좀 기회가 되시면 네, 도와주시면 네. 좀 감사할 것 같고 그럼요. 이런 제가 얘기하는 담론들 아니면 주장들이 굉장히 큰 의지로서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네. 한 번쯤은 그래도 고려해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네.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 네. 라는 정도가 돼서 네. 좀 입법 과정이 아직 안 끝났으니 예. 그리고 하는 총재도 바뀌셨으니 네. 좀 고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위메이드를 떠나서 이게 저희 위메이드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좀 굉장히 이 산업에 오래 있었던 한국의 어떤 초기 산업 참여자로서 네. 굉장히 보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소버린 블록체인 말씀드렸는데 예. 다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하정우 수석님은 제가 예전에 네이버 있을 때 안 계셔서 제 동료는 아니지만 네. 소버린 AI 얘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AI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산업적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면 네. 벌어질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니, 예. 명확 관하니 소버린 AI를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대형 금융사업자들이 다 파이낸스를 온체인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고 있죠. 예. 뭐 뉴욕 거래소, JP 모건 등등 예. 로빈후드 보면 다 왔어요. 엄청나게 네.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워서 그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면 예. 가뜩이나 한국에서 서학 개미들을 위주로 해외 금융 투자나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네. 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환경에서 소버린 블록체인도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관할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관할권에서 해결할 것이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에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들을 많이 쓰는데요. 해외 거래소들이나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들을 홀드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나마 한국 거래소들이나 한국 프로젝트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물어올 때라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관할권에서 어떤 법규와 어떤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네. 발전시켜 나가고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금융 소비자들은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 부정하지 않는 한 예.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한 네. 여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 우리가 비탈릭 부테린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없고 솔라나 창업자 불러서 해결할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소버린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다. 네. 소버린 AI와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굉장한 공감대가 있어서 사실 부사장님께서 오늘 와주신다고 했을 때 네. 흔쾌히 감사합니다.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부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 규모가 세계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제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도 금융이 메인스트림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운 좋게 그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만들어냈어요. 네. 세계 2등의 가산자산 맞습니다. 거래소와 3등인가 이제 하여튼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상자산의 아시아판 월스트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른다고요? 없앤다고요? 아쉽죠. 이건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뀔 거잖아요. 네. 에이전트 AI. 예. 이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AI는 뭐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과 아니면 일반인들의 관심사죠. 예. 저 또한 굉장히 관심이 높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지금은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장밋빛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양심과 아니면 제 생각을 반하기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에 AI가 굉장히 큰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니까 네. 이를테면 개인 PC들에 부착되어 있는 GPU 네. 리소스를 네. 클라우드 형태로 예. 공유해서 쓰고 네. 보상을 네. 토큰으로 제공한다.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체인에서 LLM 같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LLM과 같은 그 모델을 만들겠다. 네. 블록체인 모델을,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겠다는 시도도 있었고 네.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크게 성공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예. 네, 그게 현실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또 에이전틱 AI가 크게 부상하니까 예. 이 에이전틱 AI의 결제 레일로 예. 블록체인이 굉장히 예. 잘 맞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실 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논건을 보면 네. AI는 잠도 안 자고 예. 밥도 안 먹고 예. 뭐 빠르면 1초에 수십 건의 거래를 일으킬 수 예. 있고 이런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네, 그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블록체인 기술은 예. 현실적으로 볼 때 네. 비싸고 느린 기술입니다. 아. 사실은 빠르고 싼 기술은 네. 기존 우리 레거시 기술들이에요.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네. 서버 클라이언트를 활용하는 예. 기존의 이를테면 주권거래소가 갖고 있거나 네. HTS 같은 시스템이 됐거나 예. 아니면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글로벌 단일 프로토콜이고 예. 그죠?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는 아직도 블록체인이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사기 단계는 지났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은 일단 놔두고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기술이 어떻건 간에 예. 글로벌의 단일 프로토콜이 됐습니다. 마치 예. 이메일이 HTTPS를 예. TCP/IP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듯이 예. 자산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프로그래머블하다. 예. 네. 프로그램드 파이낸스. 예. 미들맨 중개자가 네. 없이 프릭션리스 해슬프리라고 하는데 중개인이 없으니까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그렇죠. 뭐 이를테면 스위프트망 타면 스위프트망에서 가끔씩 리젝트 때려가고 리버트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네. 은행 거래에서도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중개자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블록체인을 쓰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예. 글로벌 단일 프로토콜로 마찰 없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네. 점이 굉장히 에이전틱 AI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역으로 놓고 보면요, 교수님. 이거는 AI와 상관없이 예. 모든 금융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가치예요. 밸류예요. 이건 예. 에이전틱 AI만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예, 예. 네.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 마케팅적인 어떤 프로파간다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을 얘기했는데 네. 아직까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지만 네. 저도 아직까지 이건 정말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못 찾았고 그러나 글로벌 단일 마찰 없는 글로벌 단일 자산 프로토콜로의 가능성은 네. 계속 있으니까 네. 비싸고 느린 기술의 한계를 타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스테이블넷도 마찬가지 시도로 네.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간다 그러면 이게 에이전틱 AI와 굉장히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채널을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본질적인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새로 나오는 AI와 블록체인의 기술 표준에 너무 일일비하시거나 예. 너무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블록체인이 비싸고 느린 기술이니까 이 기술이 근본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돼가는 단계가 점점 진화하면 네. 그러면 글로벌 단일 프로토콜로 AI가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두로 부사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야, 정말 발빠른 업계라서 그런지 또 많은 어떤 새로운 대안들도 제시하고 있고 또 새로운 변화 요인들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 3등을 할 수 있는 규모감 또 역량과 능력 있는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터부시했다가는 여러분 개인들에게는 비트코인 터부시했다가 큰 낭패를 보신 것처럼 국가에서도 큰 산업의 기반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좀 제거하시고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건설적인 대안도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조금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 교수님도 건강 챙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